Hey, what do you say? Today's my lucky day. Hey, hey, what do you say? Today's the day. Hey, hey, the sun is 현재 시각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 낮 기온이 13도까지 올라가면서 포근했습니다. 당분간은 평년보다 3도에서 7도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건조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정도로 크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네, 테마가 있는 월요일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주 중요한 또 주제를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바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에 고3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끝이 났지만 기나긴 그 대입 랠리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정보에 목마른 수험생들도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귀한 분 모셨습니다. 입시 전문가 여천고등학교 박재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까지는 여수고등학교에서 3학년 부장을 해왔고요. 올해 여천고로 부임을 해서 교육과정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대입 현장 지원단에서 여수권역 진학지원센터 팀장을 맡고 있고요.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상담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가톨릭대 목포대 교사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를 제대로 모신 것 같습니다. 네. 자, 2022 지난 수능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수험생들은 이거 엄청난 불수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또 교육과정평가연구원에서는 난이도 조절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뉘는 이유는 뭔지 또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수능 보고 와서 많이 또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불수능이다 못해 용암 수능이었다고 하는데요. 용암 수능. 네, 올해 좀 바뀌면서 EBS 연계가 70%에서 50%로 감소가 되고 또 연계 방식도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바뀌다 보니까 평가자 입장에서는 좀 간접 연계를 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새로운 유형이었다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늘 문제 내시는 분들은 푸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알까 고민이 되긴 했었어요. 저는 늘. 맨날 이거 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근데 이번 수능이 좀 특이한 점이 많았습니다. 문이과 최초 통합 그리고 선택 과목 적용. 지난해와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진 수능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은 작년 고3부터 적용됐었는데요. 대입제도 개편이 1년 유예되면서부터 올해 고3부터 수능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바뀐 내용은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도입되었고요. 문이과가 없다 보니까 탐구에서도 사회와 과학을 섞어서 선택할 수 있고 네, 그런 수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2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에 수능 성적표가 통지가 됩니다. 떨려요. 너무 떨릴 것 같아요. 많이 네. 긴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성적표를 딱 받아들면은 어떤 것부터 체크를 해 나가야 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어요. 네. 예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나오는 과목과 나오지 않는 과목이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과 탐구는 점수가 나오고요.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는 점수가 나오지 아예 안 않고 나오네요. 등급만 있네요. 나옵니다. 네. 채택평가에 의해서. 표준 점수 백분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표준 점수가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과목을 응시했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었습니다. 네. 원점수만을 가지고 한 줄로 쫙 세워서 평가를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학생에 따라 선택 과목이 다릅니다. 그 다른 선택 과목을 대학이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과목의 점수를 표준화시킨 점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핵심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 중간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냐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웠다면 평균이 떨어지겠죠. 네. 그럼 그로부터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멀어지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올라가겠죠. 반대로 시험이 쉬웠다면 평균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평균과의 거리가 좁아지다 보니 표준 점수가 낮을 수 있다. 즉 시험이 어려웠으면 표준 점수가 올라갈 것이고 시험이 쉬웠으면 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게 표준 점수의 개념이고요. 표준 네. 점수에는 만점 개념이 그러면은 네, 없습니다.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해마다 또 과목마다 원점수 만점의 표준 점수가 몇 점이냐가 가장 큰 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표준 점수를 했으면 표준 점수를 한 줄을 쫙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석차를 매겨서 전체를 100으로 보고 거기에 100분위 점수를 하는 것이 바로 100분위 점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적표를 보시면 표준 점수와 100분위 점수의 비교를 해서요. 표준 점수 100분위 도수표가 있습니다. 예. 네,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다른 표준 점수를 할지라도요. 그것을 100분위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100분위가 동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94점과 92점을 각각 아니, 받은 A와 B가 100분위 점수는 똑같고 표준 점수는 또 차이가 또 있어요. 이렇게 네, 보면 A 되나요? 학생은 138점 그리고 그렇죠. B 학생은 136점이에요. 근데 100분위는 똑같이 99점으로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 학생과 B 학생 두 학생만 비교하자면 표준 점수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100분위하는 과정에서 같은 점수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A 학생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겠고요. B 학생의 경우에는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간다면 A 학생과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네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가 챙겨볼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시 모집 요항은 이미 발표가 되었고요. 대학별로 모집 요항을 확인하셔서 챙길 것이 있습니다. 화면이 네. 우선 첫 번째로 반영 지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표준 점수를 하느냐, 100분위 점수를 하느냐. 네,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 평가로 해서 등급만 나온다고 했죠. 네. 그 등급에 따른 점수가 있는데요. 전남대학교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네. 전남대학교는 영어가 1등급 200점 만점입니다. 거기에서 한 등급 떨어질 때마다 10점씩 감점되고 있죠. 그리고 한국사는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만점의 가산점을 받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체크할 때는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어디까지가 크냐 작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반역 영역별 가중치를 보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인문과 자연에 따라서 수학이 더 가중치가 높냐, 국어가 더 가중치가 높냐를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대학별로 반역 영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대학은 탐구 2개 중에서 하나만 보는 대학도 있고요. 또 어떤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를 다 보지 않고 3개만 본다든지 2개만 보는 그러한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요. 네. 그 대학이 지정한 응시 과목, 수학과 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택해야지만 지원할 수가 있고요. 또 과학에서 과학으로 2과목을 택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대학마다 정시 요강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또 점수에 유리한 항목들을 잘 골라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 자체가 좀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약대가 신설되는 등 이번 정시 모집 정원의 변화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올해 참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정시 모집의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시가 전년에 비해서 4,000명가량 늘었고요. 특히 그중에 서울 주요 12개 대학에서 3,7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네, 많이 늘었네요. 네, 그리고 학령 인구가 지금 해마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6만 명가량 늘었다가 올해는 한 16,000명가량 네, 작년까지는 6만 명 정도 줄었다가 줄었고 이번엔 늘었고 올해는 좀 예. 늘었죠. 오. 그중에 이제 수능 접수 인원을 보시면 재학생이 14,000명에 졸업생이 1,700명. 그러니까 올해 정시가 늘었다는 소식을 듣고 졸업생들이 좀 많이 응시를 한 것 같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약대 신입생 선발입니다. 작년까지는 신입생으로 약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대학을 가서 2학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약대로 편입하는 구조였는데 올해는 전국에 있는 모든 37개 대학 1,753명이
신입생으로 다 전환했고요. 그중에 783명이 정시로 모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또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 과목에서 유불리가 발생합니다. 올해는 보면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 그리고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고득점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양상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변수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이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정시 인원이 늘었으니까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늘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공간이 생기겠죠. 그리고 약대 신설로 인해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작년까지는 약대를 가려면 생명이나 화학 관련 학과를 가서 약대를 편입했겠죠. 근데 그랬겠죠? 올해는 바로 약대를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좀 약대로 빠지는 부분에 좀 공간이 있겠다. 그래서 올해 자연계열 학생들의 화학이나 생명 관련 학과를 지망한 학생들은 이 부분을 고려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학에서 문이과 통합되다 보니 수학에서 고득점, 자연계열 고득점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좀 많이 문과에서 소위 말하는 문과에서 뺏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의 점수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때랑도 너무 많이 달라져서 저희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네. 이번에는 수시는 6장의 카드를 지원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시는 가나 다군 3군데밖에 지원을 맞아요. 못해요. 네. 그래서 이걸 또 전략적으로 잘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눈치 싸움이 또 굉장히 치열해하는 그러니까요. 순간이잖아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시가 좀 눈치가 좀 이렇게 심한데요. 우선 정시는 군별로 하나 해서 3장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보통으로 안정, 적정, 도전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나는 정말 확실한 안정을 하나 하고 도전을 하겠다. 또는 반대로 나는 정말 재수하면 안 된다 해서 뭐 안정으로 묵여준다라는 그런 개인차가 있겠는데요. 네. 여기에서 하나 또 중요한 팁이 하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수학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점수 차가 많이 났습니다. 작년까지는 문과 수학은 나형이었고요. 이과 수학은 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선택이 다르다 보니 그리고 또 문과 수학은 공부하기가 좀 편하고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나형에서 고득점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문과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문이과 통합되다 보니까 자연계열에서 수학의 고득점 학생들이 점수를 많이 뺏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의 수능 점수는 좀 낮아졌죠.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 수능 점수는 높아졌죠. 네. 그래서 지원하실 때 그 교차 지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시는 사실 학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음. 수능 점수로만 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복수 전공, 부전공, 또 뭐 연계 전공, 또 융합 전공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상위권 대학에 낮은 학과를 합격한 다음에 학과를 이렇게 전과를 하거나 복수 전공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인문계열 학생도 선택 과목에 따라서 수학 점수가 높았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이과 쪽 대학으로도 진학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네. 올해는 실질적으로 인문계열 학생에서 이렇게 수학에서 고득점 안 받는다 나왔어.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 케이스는 그렇죠. 가능하다. 네네. 이과가 문과로 이렇게 가서 네. 중간에 편입하거나 뭐 이렇게 학과를 옮기거나 하는 그런 걸 네, 노리는 올해 게 아마 유리하다. 그런 전략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과 친구들은 그럼 너무 알겠습니다. 힘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과 출신으로서 좀 슬픈데요. 저도요. 그렇습니다. 네. 정시의 경우에는 추가 모집이라는 제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월이 되면 이제 이 제도 통해서 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씩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시가 12월 30일부터 원서를 쓰죠. 예. 네. 네, 그리고 모든 마감이 2월 20일에 끝납니다. 네. 그리고 2월 20일에 등록까지 다 끝나겠죠. 네. 자, 그러면 우선 수시부터 출발을 합니다.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이 있으면 정시로 2월 되겠죠? 그랬죠.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정시 2월 인원이, 그러니까 수시에서 2월 된 인원이 몇 명인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시에서 선발을 했는데 또 다 못 채울 수가 있겠죠. 네. 그것이 2월 21일 날 모두 결정이 납니다. 어.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이제 그 미충원 인원을 뽑아야겠죠. 네. 그것이 바로 추가 모집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 모집이 2월 20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대학별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각 대학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수시에서 합격을 한 학생은 추가 모집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정시에서 합격을 하고 등록한 학생도 추가 모집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모집의 대상은 다 떨어진 학생이 대상이 되는 거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시에 합격을 해서 등록을 했지만 나는 왠지 추가 모집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이제 물론 이제 내년 재수까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러네요. 네, 예비 등록을 번호가 좀 앞번이라면 그렇죠. 예. 등록을 한 상태였다면 취소를 하고 그렇죠. 추가를 등록 포기를 하고 기대해봐라. 네,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데요. 작년부터 좀 이게 추가 모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건국대, 동국대부터 추가 모집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의대도 한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의대를 지원했는데 불합격한 학생, 그래서 반수를 할 것 같은 학생이라면 한번 고려해 볼 사항도 되겠습니다. 예. 네, 2월 22일부터 추가 모집을 받는다고 하니까 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눈치 싸움을 이렇게 잘 해야지 제대로 된 전략이 통한다. 이렇게 정말 전쟁인 것 같습니다. 정시 원서를 잘 작성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경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되겠죠. 지금 현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대교육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의 점수를 입력하면 대학별 그 점수 환산점을 계산해 주고요. 네. 그리고 전년도 합격자 성적을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상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선생님을 매번 찾아가기는 어렵고 또 시간이 제한돼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 그 포털 사이트에 어디가라고 치시면 네.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가 나옵니다. 예. 네. 회원가입하셔서 거기에 여러분의 수능 성적을 입력하시면 각 대학별 환산 점수 계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년도 합격자 성적도 한 번에 볼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권역별 진학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저는 여수 센터로 팀장을 하고 있고요. 네. 여수, 광양, 순천 이렇게 센터가 있는데요. 평일에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신청을 해서 진로 진학 전문가 선생님과 상담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정시가 끝나고 나서 상담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정시 모집 대비 상담 집중 기간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인데요. 야간에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주간에,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더 추가로 운영을 합니다. 신청 사이트는요. 역시 이것도 검색창에 전라남도 진로진학 포털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오고요. 회원가입하셔서 대면 상담 또는 화상 상담 신청하셔서 진로진학 전문가 선생님과 상담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또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3 그리고 이번에 수능을 치른 분들께 좀 도움을 드렸다면 반대로 내년 고3인 될 친구들, 지금 이제 고2 친구들을 위한 조언 끝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고3은 끝났고요. 2학년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기말고사가 아직 안 끝났다면 기말고사 최선을 다해서 내신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해서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이 이제 세특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나왔던 자료를 제출할 때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2학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마지막 자기소개서 쓰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 가서 뭔가 시작을 하면 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한번 시험 삼아서 자기소개서 꼭 한번 써보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여기에서 좀 많이 발목을 잡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네. 이것을 잘 준비하면 정말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뭐죠?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특히 좀 어려워하는 수학이나 좀 어려운 과목들을 확실하게 개념을 취약 잡아서 과목들을 네, 3월 달에 가서 이제 첫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쫙 차고 가면 뭐 수시에서 또 정시에서 아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네.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신 박재성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